1905년 20세기의 문턱에서 세상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스위스 베른의 작은 특허청. 그곳의 조용한 사무실 한켠에서 26살의 청년이 묵묵히 펜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아무도 그가 인류의 우주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혁명적 사유를 펼쳐내고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낮에는 특허 서류를 검토하는 3급 기술자였고, 밤에는 낡은 책상 위에서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는 무명의 청년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해 그는 5편의 논문을 세상에 내놓았고, 과학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빛이 입자의 성질을 지닌다는 발견, 원자의 실제를 증명하는 브라운 운동,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질량과 에너지가 하나라는 이는 MC 스퀘어의 공식까지. 그의 사유는 뉴턴 이래 300년간 굳건했던 물리학의 토대를 뒤흔들었고, 현대 물리학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곧 깨달았다. 이 조용한 사무실의 청년이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의 이름은 곧 천재의 대명사가 되었다. 1905년 과학사가 기적의 해라고 부르는 그 해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지혜롭기 좋은 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평범한 학자가 아니라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 혁신적인 사상가이자 창의적 천재였습니다. 빛의 속도, 불변 원리를 바탕으로 상대성 이론을 정립한 그의 연구는 물리학의 기초를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삶과 철학은 과학적 발견의 의미뿐만 아니라 도전과 상상력, 끊임없는 호기심, 그리고 인간적 책임과 윤리의 중요성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평생 인류애와 평화를 강조하며 과학이 사회와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도 고민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의 업적과 사상,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과 영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유년기와 성장 배경. 아인슈타인은 1879년 3월 14일 독일 울름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정은 중산층 유대인 집안으로 과학과 학문,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부모 아래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의 아인슈타인은 남들과 다른 시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물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대신 끝없이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하려는 성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향은 당시 학교 교육 환경과 종종 충돌했고, 그는 주입식 교육보다는 자신의 호기심과 직관을 따라 공부하는 것을 더 즐겼다. 교사들은 그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여겼지만, 아인슈타인은 내면에서 끊임없이 세상을 탐구하고 있었다. 어린 아인슈타인은 수학과 과학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고, 숫자와 공간, 물리적 현상에 대해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갖고 관찰했다. 특히 도형과 기하학, 물리적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났으며, 단순한 공식 암기보다 문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탐색하는데 더 큰 흥미를 느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나중에 그가 상대성 이론과 양자 물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었던 사고방식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아인슈타인은 음악과 자연에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바이올린을 배우며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익혔고, 자연 속에서 작은 변화와 질서를 관찰하며 세상의 원리를 탐구했다.
나무의 잎사귀 하나, 하늘의 구름, 흐르는 물의 움직임까지도 그의 관심 대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세심한 관찰은 과학적 통찰력과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다. 음악과 자연 속에서 발견한 조화와 질서의 감각은 그의 사고를 균형 있게 만들고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을 제공했다. 언어와 표현보다는 시각적 사고와 직관적 이해를 중시했던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해결할 때 종종 그림을 그리고 공간적 사고를 활용했다. 어린 시절에 그는 머릿속에서 사물과 개념을 시각화하며 논리와 직관을 결합했고, 이러한 습관은 나중에 상대성 이론과 에너지 마이너스 질량 관계 등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스스로 생각을 구조화하고 기존 지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능력을 어린 시절부터 길러왔다. 아인슈타인의 유년기는 단순한 학업적 성취를 넘어서 그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친 사고방식과 인간적 성향이 형성된 시기였다. 그는 호기심과 탐구심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자연과 인간, 수학과 물리학 속에서 패턴과 원리를 발견하며 자신만의 시각을 발전시켰다. 어린 시절 경험한 관찰과 탐구, 음악과 자연과의 교감은 그가 훗날 과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 성숙과 윤리적 성찰을 갖춘 사상가로 성장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이처럼 아인슈타인의 유년기는 그가 단순한 과학적 천재가 아니라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인간과 자연을 존중하며 창의적 사고와 직관적 통찰을 갖춘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 그의 어린 시절 호기심과 탐구 정신, 자연과 인간에 대한 관찰, 그리고 직관적 사고는 평생의 연구와 삶의 철학, 그리고 사회적 책임 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2. 과학적 업적과 혁신. 아인슈타인은 과학사에 길이 남을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는 학문적 성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사고방식과 세계관 자체를 바꾼 혁신적인 사고의 소유자였다. 가장 잘 알려진 업적은 1905년에 발표한 특수상대성 이론이다. 이 이론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정의하며 기존의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물리 현상을 설명하는 획기적 이론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1905년 그의 5편 논문 중 하나일 뿐이었고, 그 애는 과학사에서 기적의 해로 불린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학문적 호기심을 채우는 연구가 아니었다. 그는 이를 통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사고를 세상에 처음 제시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이전까지 고정된 관념으로만 보았던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유명한 공식인 이는 MC 스퀘어는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 가능하다는 개념을 담고 있으며 현대 물리학과 우주론, 핵에너지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 이후 아인슈타인은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중력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다. 기존의 뉴턴 중력 법칙에서는 설명할 수 없던 행성의 움직임과 빛의 휘어짐을 설명하며 우주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데 혁신적 통찰을 제공했다. 그는 관측과 이론 사이의 균형을 중시하며 끊임없이 기존 이론을 의심하고 새로운 증거와 논리를 통해 과학을 진보시켰다. 이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은 상상력과 직관적 사고를 과학적 연구와 결합하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었다. 아인슈타인은 또한 양자물리학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광전 효과를 설명하며 빛이 입자적 성질을 가진다는 사실을 밝혀 양자이론의 기초를 다졌다. 이는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대 기술과 과학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새로운 사실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의미를 깊이 고민하고 논리와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히 연구 업적에만 있지 않았다. 그는 과학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 맨해튼 프로젝트와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며 인류가 과학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고했다. 그는 과학적 발견이 윤리적 책임과 분리될 수 없음을 깨닫고 지식과 도덕의 균형을 강조했다. 아인슈타인의 연구 방식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기존의 정설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의문을 품고 깊이 사유하는 자세를 유지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관과 상상력을 적극 활용하고 수학적 논리와 실험적 증거를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과학적 진보를 이루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과학자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관점과 사고의 자유, 그리고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결국 아인슈타인의 업적은 연구 결과의 나열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의 혁신이었다. 그는 인간이 지식과 관찰, 상상력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과학을 통해 인간과 사회, 우주를 깊이 이해하는 길을 열었다. 그의 업적은 지금까지도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인간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3. 인간적 성향과 삶의 철학.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과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많고 관찰력이 뛰어나 주변 세계를 끊임없이 탐구했으며 그 호기심과 상상력은 평생을 통해 과학적 혁신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거나 권위적 태도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겸손과 성실함을 몸소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과 소통했다. 그의 인간적 성향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호기심과 상상력, 그리고 열린 마음이었다. 아인슈타인은 책에 적힌 지식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다. 이러한 질문은 과학적 발견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통찰로 이어졌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겸손함을 유지하며 항상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 또한 아인슈타인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책임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과학적 발견이 지식의 확장에만 그치지 않고 인간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이 고민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위협 속에서 핵무기 개발 문제와 관련해 고민하며 과학이 인간의 삶에 미칠 파괴적 영향을 경고했다. 그는 과학자의 책임은 연구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가 사회와 인류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인슈타인은 또한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성을 중시했다. 그는 기존의 권위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논리와 증거, 그리고 자신의 직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했다. 이런 태도는 과학적 성취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에서도 중요한 철학적 원칙이 되었다. 그는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통해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의 삶에서는 겸손과 유머도 빛을 발했다. 아인슈타인은 수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았으며 동료 과학자와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그는 학문적 논쟁 속에서도 상대를 존중하며 논리로 설득하려 했고, 때로는 유머를 통해 긴장을 풀고 인간적 유대감을 쌓았다. 이런 성향은 그를 위대한 과학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다. 또한 아인슈타인은 사회 정의와 평화를 중시했다.
그는 인종차별과 폭력, 불평등에 강하게 반대했으며 전쟁과 무기 경쟁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미국에서 경험한 인종차별을 보며 흑인 인권 운동을 지지했고, 메카시즘 시대에는 정치적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과학적 지식을 도덕적 책임과 연결시키며 인류가 평화롭고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우리가 과학과 기술을 다루는 방식에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결국 아인슈타인의 인간적 성향과 삶의 철학은 지식과 상상력,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관심, 겸손과 유머,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성이 결합된 종합적 성찰의 결과였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삶을 살았다. 이런 점에서 아인슈타인은 오늘날에도 과학자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감의 존재로 남아있다. 4.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 아인슈타인은 과학적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에 있어서도 탁월한 인물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명성을 개인적 영예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인류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과학적 발견이 인간의 삶에 미칠 영향을 깊이 고민했으며 이를 통해 과학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과 윤리적 의무를 몸소 실천했다. 그의 사회적 책임의식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과 핵무기 개발 문제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인슈타인은 1939년 나치 독일의 위협 속에서 핵무기의 파괴적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경고하는 편지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편지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시작에 영향을 미쳤지만 후에 그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을 보며 깊은 후회를 표했다. 그는 과학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동시에 파괴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누구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동은 과학자의 책임이 단순한 연구 성과를 넘어 사회와 인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아인슈타인은 평화와 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인종차별과 폭력, 사회적 불평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적극 지지했고 1946년 링컨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며 인종차별 철폐를 역설했다. 그는 과학자이자 공인으로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세상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인간과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힘썼다. 이는 그가 단순히 지식인이 아니라 시민적 책임을 다하는 지식인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적 지식을 도덕적 책임과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 오늘날에도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그는 연구실과 학문적 성취만을 목표로 삼지 않고 지식과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며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려 했다. 1955년 버트런드 러셀과 함께 발표한 러셀-아인슈타인 선언문에서는 핵무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과학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태도는 과학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와 전문가가 갖춰야 할 책임감을 상기시켜준다. 또한 아인슈타인은 교육과 지식의 공유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연구 결과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나누고 세상의 이해를 높이는 데 힘썼다.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많은 젊은 과학자들을 지도하며 학문적 전통을 이어갔고 일반 대중을 위한 과학 해설서도 집필했다. 그는 과학적 성취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독점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모든 인간이
지식과 교육을 통해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식을 나누는 방식과도 연결된다. 아인슈타인의 사회적 영향력은 단순히 유명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판단과 행동, 그리고 진심 어린 책임감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세상이 직면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위치를 활용해 목소리를 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의 삶은 과학적 발견과 인간적 성찰이 결합될 때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아인슈타인은 지식을 쌓는 학자가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책임 있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었다. 그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된다. 개인의 능력과 성취를 사회와 인류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인슈타인의 삶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강력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 5. 삶의 교훈과 오늘의 의미. 아인슈타인의 삶은 단순히 과학적 업적을 넘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방식과 사고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그는 천재 물리학자이자 혁신적 사고를 가진 인물로 기억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인간적 깊이와 도덕적 성찰이다. 아인슈타인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지식과 통찰을 사회와 인류에 환원하려 애썼다. 그의 삶에서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호기심과 배움의 자세다. 아인슈타인은 어린 시절부터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기존의 상식과 관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늘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세상의 원리를 탐구했으며 이러한 태도가 그를 상대성 이론과 같은 혁신적 발견으로 이끌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아인슈타인이 보여준 호기심과 학습의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한 열린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태도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준다. 또한 아인슈타인은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는 연구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오해를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실제로 통일장이론 연구에서는 생애 후반 30년을 투자했지만 완성하지 못했고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며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양자역학이 주류가 되었다. 오히려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으며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키웠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아인슈타인의 태도는 중요한 지침이 된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며 끈기와 창의적 사고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그의 삶은 증명한다. 아인슈타인의 삶은 또한 윤리와 책임의식을 강조한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영향력을 개인적 명예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회적 선과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핵무기 문제와 사회 정의에 대한 그의 경고와 행동은 과학자가 갖는 책임이 연구실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등 기술과 정보가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시대에 살고 있다. 아인슈타인이 보여준 책임의식은 개인의 능력과 성취가 사회와 인류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성찰하게 한다. 더 나아가 그의 삶은 겸손과 인간미를 통해 진정한 위대함을 보여준다. 그는 천재 물리학자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으며 동료와 학생들에게 늘 배려와 존중을 보였다. 인간적 결함과 약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사회와 타인을 위해 사용한 모습은 오늘날 지도자와 전문가들에게 귀감이 된다. 위대함은
성취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다른 사람과 세상을 위해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아인슈타인은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의 삶은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신념과 행동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려 노력했다. 초기 독일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세계주의자가 된 것, 젊은 시절의 무신론에서 후에 우주적 종교감을 갖게 된 것 등이 그 예다. 오늘날 우리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많은 선택과 판단을 내려야 한다. 아인슈타인이 보여준 성찰적 삶은 우리가 매 순간 스스로를 점검하며 올바른 길을 찾는 데 큰 지침이 된다. 결국 아인슈타인의 삶과 철학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 호기심과 배움, 실패와 도전, 윤리적 책임, 겸손과 인간미, 자기 성찰이라는 그의 삶의 가치들은 우리 각자가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강력한 영감을 준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드는 삶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아인슈타인의 삶과 철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호기심, 도전 정신, 책임감, 겸손함,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 성찰은 과학적 업적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삶에서 얻은 교훈은 지식과 능력을 자신뿐 아니라 타인과 세상을 위해 활용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와 도전 속에서도 아인슈타인의 태도를 마음에 새기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면 그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고 있는 셈입니다. 과학과 인간미를 동시에 갖춘 그의 삶을 되새기며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작은 호기심과 성찰, 책임 있는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과 통찰을 주었기를 바라며 또 다른 위대한 인물의 삶과 철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